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데스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자, 오늘 뇌 선호도 8개 영역으로 선호도를 나눠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뇌,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 우리 자녀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는 시간, 여러분 꼭 선물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자, 지금 8대 뇌 영역, 추상력,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지난주 협응력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아주 집중력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는데요. 자, 오늘은 박사님 네. 구성력 네네. 시간이네요. 구성력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열정지수 그럽니다. 열정지수요? 열정지수인데 기능과 심리로 나눠져서 예. 기능은 소근육, 손으로 할 수 있는 열정. 그래서 구성이 높은 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열정지수 예, 손으로. 네, 그다음에 반대로 구성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기능적으로는 손재주가 없어서 얘네들이 성인이 되면 형광등도 못 갈죠. 네, 이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집안의 뜨끔했네요. 일은 다 아내 목. 남자는 손 하나 못 대고 만지면 문제만 일으켜요. 네. 자, 참, 이런 아이들 구성이 약한 거고 네. 심리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정결핍증이나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얘네들은 지나치게 나만 관심 받으려고 하는 애정결핍증에는 그게 반대잖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에는 나만 1등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열정이 지나치게 높은 거죠. 자기중심적은 어떻게 돼요? 열정이 높지만 또 엄마는 나만 왜 이렇게 된 아이는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즉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 즉 뇌가 먹는 도파민을 놓친 아이들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아마 강의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구성력, 열정 지수라고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 열정, 이 구성력 첫 번째 부분 한번 이렇게 네. 도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기능적인 거 먼저 예, 가면, 기능적인 거. 자,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저도 아마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손은 밖에 있는 뇌다. 손은 밖에 있는 뇌다. 그렇지. 예. 그만큼 손이 뇌하고 연결된 시신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좋아지겠네. 그렇죠. 자, 그럼 아이들이 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협응력 때 이야기 들었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생각하면서, 예. 즉 손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각해서 손을 쓰는 훈련을 많이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블록이나 레고를 사면 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블럭이나 레고를 가지고 놀을 때 그냥 가지고 놀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빠는 헬리콥터를 좀 보고 싶은데 헬리콥터 만들어 줄래? 이렇게요. 그럼 얘는 머릿속에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헬리콥터를 생각해야죠. 날개를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꼬리를 어떻게 만들지? 예. 계속 생각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요게 뇌 발달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아빠는 아빠가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얘는 와 아빠 대단해. 너 가져. 그럼 얘는 다 만들고 얘들아 헬리콥터 만들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즉 엄마가 떠먹여주면 얘는 먹었는데 손은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니면 엄마가 이거 먹어. 그럼 얘는 그것만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옷 입어. 그 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입죠. 이 두 가지는 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뇌를 써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무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박수 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게 약간 뭔가 손이니까. 네, 손이니까 박수를 막 쳐요. 네. 박수를 치면 머리가 좋아지느냐? 물론 박수를 치면 혈액이 왕성히 돌아가고 있지만 박수를 쳐서 머리가 좋아지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박수 치면서 생각을 해야죠. 딴 그렇죠. 박자에 맞춰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늘 생각과 함께 할 때 올라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딱딱한 것부터 이렇게 오감, 부드러운 것부터 물렁한 것부터 액체부터 다양한 것을 손을 가지고 놀게 하는데 반드시 아이가 생각해서 함께 놀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 어렸을 적에는
흙놀이, 모래놀이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비록 그때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지만 그 자연 속에서 놀았던 흙놀이, 이런 모래놀이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뇌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IQ가 OECD과에서 가장 높잖아요. 예. 어떻게 가장 놓았나? 왜 옛날 사람들은 뭐 한 것도 교구도 없는데 방도 좁았는데 나가서 놀았던 게 보면 다 손을 갖고 놀았잖아요. 뭘 만들어서 직접 만들고 막 해서 놀았죠.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만들어준 건 별로 없어요. 썰매도 웬만큼 그럼 다 자신이 다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근육에 해당됩니다. 야, 근데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을 요즘 교육에서는요 정말 막 억지로 네. 어떤 그런 블록과 관련된 놀이센터를 네. 가서 막 돈을 주고 그렇죠. 하는 거 외에는 이런 손을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없죠.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놀이 문화에서 가만히 놀이 공간이나 원에서 노는 걸 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좀 안 돼요. 예.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힘이 창의성이에요. 근데 창의성을 올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는 뭘 하다 안 되면 짜증을 내버려요. 짜증을 내거나 엄마한테 해줘. 이렇게 되니까 창의성이 망가뜨리는 거죠. 이 각도로 안 되면 이 각도로, 이 각도가 아니면 이 각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자꾸 터치를 해주니까 얘는 하다 안 되면 누가 있어? 뒤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 왜 내가 힘들게 머리 써? 안 쓰지.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성이 없어지고 여기에서도 끈기가 없어집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활용해서 할 수 네. 있다는 거.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에 그래서 구성력. 여기에 조금 이제 올라가면 이제 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공부를 놓쳤어요. 예. 그러면 기능 쪽이잖아요. 예. 그죠? 기능. 근데 기능을 가서 뭐 제빵이나 뭐 기능을 해보려고 봤더니 손재주도 없어. 그럼 얘는 뭘 할 거예요? 공부도 안 되는데 손재주도 없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구성이 높아서 손재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한 걸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뭘 하든 그 계열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빵, 예를 들어 독특한 식빵 뭐 만들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공부뿐만 아니라 뭐 공부로 성공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애를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손을 쓰는 훈련을 많이 시키면 공부의 달란트가 아니다. 그러면 기능적 달란트인데 많은 애들이 뇌를 검사해 보면 공부도 안 되는데 기능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럼 저는 얘를 검사해 보면 한숨 나오죠. 어쩌면 좋아. 이제부터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다시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단순하게 그래 이게 손을 잘 사용하면 뇌가 좋아져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끝까지 쭉 들어보니까 내가 손을 활용해서 이 구성력을 잘 발달시킨다는 것이 네.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를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아니 음악도요. 구성력 없으면 음악이 안 돼요. 뭐 드럼을 하든 베이스를 치든 뭘 하든 이 손의 생각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한 애들은 이게 없죠. 왜 책 오로지 연필 잡고 한 거밖에 없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다양하게 놀아본 아이들은 공부는 비록 할 때 못했지만 그때 손의 기능을 늘렸으니까 얘는 이쪽에 달란트로다가 평생 얘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제일 불쌍한 건 그것도 놓치는 엄마가 제일 힘든 거죠. 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방송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손 하나 잘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할 영역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박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번 오늘은 이 구성력 실제 우리가 좀 이 손에 대한 부분, 기능적인 부분 했다면 다음 주에는 심적인 부분을 그렇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마무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 캠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보면 다 쓰는 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건 다 손을 썼어요. 그 원시적인 손을 쓰는데 우리가 요즘엔 점점 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뇌가 점점 아이들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손을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많이 늘려준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또 다른 달란트를 소중한 달란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이거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드는 게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손가락을 탁탁탁 하는데 그러면
저도 머리가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임은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게임을 생각하되 손은 무의식이에요. 이게 습관 타자 치듯이 무의식이에요. 네, 그거는 절대로 뇌 발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야, 이거 제가 잘 물어봤죠? 네, 왜냐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오늘 인간 수업 홍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주부터 또 지지난주 여러분 꼭 한번 인간 수업 영상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그리고 또 여러 생활적으로 유익함이 있을 줄 믿고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